네, 계속해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또 밤사이에 이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급락했죠. 이런 가운데 이 한창 유럽 쪽에 관심이 쏠려 있는 현재 상황, 중국 쪽 상황도 계속해서 노이즈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어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한 가지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중국의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였죠.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50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거기에 지난해 5%라는 엄청난 성장률 목표를 또 달성을 했는데 이거는 뭐 아예 중국이 사실 무역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승리라기보다는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육지책이요. 그래서 5%는 뭐 어거지로 맞췄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투자하고 내수가 이게 0%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수출 여기에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래서 미중의 무역 전쟁에서는 승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경제 전체의 운용에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이제 경고장이 날라왔다.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뭐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었던 부동산 관련 침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봉합이 덜 된 거죠? 그것은 이제 투자가 마이너스 한 17, 8%까지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네. 이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게 부동산 이외 부분 갖고서 5%를 맞췄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 치명적인 이제 뭐 변수를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불안한 중국의 경제 상황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소장님의 블로그 글 중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 중국 경제가 생산과 수출이라는 외발 자전거로 질주하는 형국이다. 이 외발 자전거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뭐 내수하고 수출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은 이것은 이제 수출 드라이브로 간 것인데 통상 환경이 이게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 그래서 1조 달러라고 그러면 이건 뭐 전 세계 한 19등, 20등 하는 나라의 GDP하고 똑같은 규모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계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국은 아마 금년도에 그런 이제 수출 중심으로 가던 이제 경제 정책의 방향을 내수 중심으로 간다. 이제 양발로 가는 걸로 지금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공급은 좀 살아있지만 수요는 죽은 되게 아슬아슬한 상황을 외발 자전거에다가 비유를 좀 해주셨네요.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이제 H200 칩에 대한 이야기도 중국하면 최근 들어서 빠질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워낙 트럼프가 유럽이랑 싸우고 있다 보니까 잠깐은 좀 잠잠해졌는데 불과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H200 칩 통관을 불허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약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기싸움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국은 그 미국산 칩의 리스크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트럼프가 H200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만 H200이 없는데도 중국 AI 칩 모델이 미국의 모델하고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것도 나와요. 근데 거기다 칩까지 갖다 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걸 모를 리 없는 트럼프가 뭐 몇백만 개씩을 공급하는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생색내기 또는 이제 4월 그 방중의 빌드업 작업인데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어센드 칩, 그러니까 하웨이가 만든 국산 칩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개 연결하는 이제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갖고서 이게 엔비디아 칩의 성능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력이나 뭐 이런 건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엔비디아 칩을 지금 쓰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AI 모델을 만드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고 이제 만약에 엔비디아 칩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국의 국산 칩들이 다 죽어버릴 거니까 네. 그걸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에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연구용으로만 요것만 수입을 허용하겠다. 제한적으로 좀. 그런 건 제한적이 아니라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적하신 대로 기싸움을 이제 하고 있고 거기서 그 답은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어떠냐를 보면 되죠. 네. 그래서 중국이 뭐 세계 두 번째로 큰 이제 AI 칩의 수요자인데 그걸 수출한다면 주가가 폭등해야 되는데 주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지금 엔비디아의 H200 칩의 결과는 전망 뭐 할 필요도 없이 엔비디아 주가 봐라. 거기 답이 있다.
네, H200칩을 둘러싼 노이즈가 아무래도 좀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충분히 있다라고 점쳐주셨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그렇게 아쉬운 점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미국 측면에서는 이제 올해 1월부터 이 바로 중국산 반도체 25% 관세부가 결과적으로는 현재 단행이 되고 말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은 크게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자충수가 될 수 있겠다. 인플레이션을 좀 올리는 그런 방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25%는 뭐 모든 제품 다 때리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 별 의미는 없고 오히려 이제 100% 관세 때리겠다고 하는 게 더 쇼킹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뭐 한국을 겨냥한 거라고 사실은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은 관세라는 것은 보완 산업이 있을 때 관세를 때렸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제조가 없는 상태에서 관세를 25%를 때리든 100%를 때리든 그것은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다. 바로 무변하게 들어서 이제 수입을 하는 미국의 뭐 IT 업체들 또는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그대로 원가 상승이 이어지고 네. 그렇게 되면 투자 부담이 그대로 증가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제 레토릭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실효성은 거의 없다. 뭐 중국이 그 수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레가시 칩에서 전 세계 시장이 거의 30% 이상을 중국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국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것도 어찌 보면 블러핑의 한 종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또 마이크론 관련 이슈도 시장을 굉장히 좀 뜨겁게 달궜는데 대만에 있는 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이제 우리 돈으로 상당히 좀 2조 7천억 원가량 많이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인지 또 우리 기업들의 입지는 좁아질지 않을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수한 회사가 한 5만 장 캐파인데 수율이 뭐 한 40%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예요. 아, 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반도체라는 것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뭐 5배씩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 금값보다 더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생산 캐파를 증설을 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인데 그게 공장 하나 지려면 2년 반이 걸려요. 근데 이제 타이완에 어떻게 보면 경쟁력 떨어지는 라인이 매물로 나왔고 네. 그거를 이제 잽싸게 이제 인수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생산 캐파를 확보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것이 뭐 전체적인 경쟁력이나 수급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장수가 5만 장 그러면은 뭐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뭐 한 5%? 그 정도 물량이기 때문에 또 수율이 또 훨씬 낮고 또 업그레이드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이 전체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마이크론의 이익에는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증산이 된다고 한들 글로벌 생산 물량의 1%밖에 되지 않는 물량이라 하죠. 이게 뭐 가격적으로 엄청난 이 쇼티지를 유발한다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제 이어서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올해 이제 AI의 청구서라는 또 칼럼이 상당히 제 눈에 들었는데 AI의 청구서 말 그대로 빅테크들이 이 투자금 대비해서의 수익성을 현재 가지고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증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AI를 쓰는 건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무지막지한 제 칩의 수요, 또 에너지 수요 이거 감당할 수 있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축했을 때에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냐 하는 건데 지금 뭐 빅테크들 다 마찬가지로 AI로 돈 버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존 사업에서 벌어들였던 캐시플로우가 계속적으로 번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캐시가 번아웃 되면은 이것은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AI가 돈 못 벌면 이건 이제 도태되는 이제 회사가 나올 수 있고 이미 뭐 M7 그러다가 그게 M5로 줄어들었고 네. 지금 M4로 갔다가 또 하나 탈락할 것 같아서 지금 빅3 체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AI의 경쟁적인 투자가 결국은 저 옥과 이제 돌을 서로 골라내는 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 전력 비용하고 그 반도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 없는 회사 이제 AI가 좋긴 하지만 AI가 드디어 이제 무지막지한 투자에 제동을 스스로 거는 이제 과다한 투자가 수익성 악화를 가지고 이게 현금을 말라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네. 오히려 이제는 누가 빨리 투자해서 많이 투자해서 고성을 내냐가 아니라
누가 이거 수익을 실현하냐, 또 경량화를 하느냐, 여기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경쟁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초점의 변화가요, 좀 우리 기업들의 HBM 주문량에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요. 뭐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누가 금을 캐든 간에 AI를 하든 간에 HBM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HBM은 뭐 그대로 견조하게 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HBM은 적어도 뭐 한 1, 2년 정도는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단기적으로 뭐 우리 기업들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이 상승 가도는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HBM을 뭐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HBM보다는 범용 D램에서 그쵸. 수익이 왕창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센 것도 범용 D램에서의 캐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오히려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HBM은 그냥 HBM대로 가고 범용 D램이 증설하기 전까지는 한국은 뭐 빨라야 내년 1, 2, 3분기에 지금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파티를 충분히 즐겨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2027년, 8년에도 계속 간다. 그건 뭐 절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파티 올 때 즐기되 이 넥스트 스테이지의 하강 국면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AI가 커지게 될수록 메모리의 수요는 폭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지금보다 더 큰 이익을 어떻게 볼 거냐를 준비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뭐 공단을 잘라서 서로 뭐 분리하자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패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말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좀 샌드위치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게 이제 미국은 보조금을 미끼로 좀 공장을 뺏어가는 움직임이고요. 또 중국 측에서는 기술 자립으로 상당히 맹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갖춰야 할 생존 전략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1등을 하는 것이 상대를 다 이제 죽이고 나서 1등이 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이게 남보다 한 걸음만 앞서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해야 될 것은 그걸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샌드위치라고도 얘기를 하셨지만 반대로 우리가 슈퍼을이 돼버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못하는 걸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HBM이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것을 어떻게 HBM3E가 아니라 4, 5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그러면 미중에 끼인 것이 아니라 미중이 서로가 절절히 원하는 것을 공급하는 이제 나라 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죠. 그래서 네. 그것을 못하면은 이것은 진짜 샌드위치에서 깔려 죽는 것이고, 그걸 이제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 지금보다 더 큰 호황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천만다행으로 현재까지는 뭐 미국의 규제 또는 네덜란드의 규제 때문에 한국이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우위고, 미국은 뭐 생산 라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뭐 그런 생산 측면에서는 미국과는 오히려 협조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로서는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고 지금 있는 호황을 잘 이제 요리하고 거기서 더 맛있는 요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또 지금 있는 뭐 100조를 번다, 200조를 번다, 그거 뭐 한 방에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100조, 200조는 수급에서 나타난 것이지 우리가 뭐 새로운 거 특별한 걸 개발해서 만들어낸 시장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밀물보다는 썰물이 올 때를 이제 어떻게 준비하냐, 그게 우리로서는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좀 대체 불가한 기술과 또 이 협상력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겐 핵심 카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미국에게는 좀 우리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이런 무관세 쿼터를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만보다 좀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네, 그래서 HBM이 없어도 AI 칩을 만들지만 GPU가 없으면 더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대만 정도의 페이버를 받는 거 정도, 뭐 그런 정도고, 또 미국도 대만하고 한국에서 한국에 특별히 더 이제 페이버를 줘야 될 만한 뭐 이유가 있냐, 네. 그걸 찾기가 사실은 어렵고, 지금 미국이 뭐 100% 관세, 뭐 대만에는 공장 4개 지면 면제해 준다, 이런 것은 세금을 물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관세를 미끼로 이게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이 세금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요령이 필요하죠. 그리고 정말로 공장을 미국에 4개씩, 또 우리도 4개씩 8개를 지게 되면 이건 전 세계로 오버 캐패시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과연 질만한 이제 시간하고 돈이 있냐, 그 부분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관세를 압박하고
대만은 어떻게 보면 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정권이 앞으로 3년이면 정권 바뀔 거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를 어떻게 보면 넘기기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 그려주는 정도. 그래서 뭐 트럼프는 그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우리는 대만이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대만보다 나쁘게는 못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카드로 대만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미국의 지금 관세 100%로 이제 협박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네. 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또 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자기가 급하게 때리는 것이 자기가 경쟁력이 있으면 때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큰 리스크는 이제 없고 뭐 최소한 대만 조건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행히 시장을 흔들었었던 반도체 관세 100% 발언에 대한 이런 여파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중국 중심의 이 반도체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